반갑습니다. 현재 이 SK바이오팜이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달성하면서 멈추지 않고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이를 받쳐줄 이 에스코프로의 고성장과 함께 내년에는 이 뇌전증 치료제에서 점유율 1위까지 차지할 전망에 있는데요. 우리가 그러면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현재 이 SK바이오팜이 에스코프리만 의존하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되실 수가 있는데, 현재 여기에 대해서 의존하는 게 아닌 이 블록버스터 파이프라인까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바이오 기업이 실적 우상향과 함께 신약에 대한 이 모멘텀까지 급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이로 인해서 이 SK바이오팜의 고성장과 그리고 주가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은 좀 내년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앞으로 SK바이오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주의할 요소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SK바이오팜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고, 전년 대비 현재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마이너스 부분도 크게 감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2024년, 25년, 26년까지 이 전망치가 굉장히 밝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엑스코폴이 판매 확대로 인해서 이익 성장 모멘텀이 강화되었고, 그리고 이 바이오 기업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SK바이오팜을 우리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 현재 이 에스코폴이 그리고 SK바이오팜에 대한 이런 실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뭘까요? 바로 FDA 승인을 받은 두 가지 파이프라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에스코프리 자체가 이제 미국명이고 기존 이름이 이제 세노바메이트인데요. 이제 두 가지 똑같은 이름이다, 똑같은 성분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현재 이 세노바메이트가 뇌전증 치료제이고,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솔리안 펩토를 또 볼 수가 있는데, 이 솔리안 펩토 같은 경우 이제 수면장애 치료제로서 현재 임상 1승 이후에 기술 수출하면서 이 마일스톤을 좀 수령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아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, 이 세노바 메이트 자체가 지속적으로 매출이 상승을 하면서 현재 이 분기 매출 1000억이나 돌파를 했고, 2024년 반기 실적의 96.7%나 차지할 정도로 현재 SK바이오팜이 정말 어마무시한 이런 약을 개발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이 에스코프리 이 보시면 것처럼 이 경쟁사 대비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보시면 이 IR 자료만 봐도 경쟁 약물과 그리고 분기 매출을 우리가 좀 비교를 해 봤을 때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고,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처방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, 우리가 이런 요소를 좀 봐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 아무래도 이 에스코프리 자체가 이 FDA 허가를 받았고, 그리고 경쟁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이시죠? 이 점유율 자체가 서서히 감소한다는 거 볼 수가 있는데, 현재 1위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다. 그래서 내년에는 1위를 차지할 전망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보시는 것처럼 이 에스코프리 자체에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경쟁약물 대비해서 높은 성장성을 나타낸다. 그리고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8만 건의 이 처방이 이루어졌으며, 경쟁 신약 출시가 이 50개월 차 비교를 해봤을 때 평균의 2.2배로서 굉장히 높은 수치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2024년 2분기 매출이 1,050억을 돌파했는데 분기 매출 1,000억 원을 넘는다라는 부분에서 지속적인 이 미국의 성장을 봤을 때 우리가 이 매출 자체를 우리가 큰 폭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럼 우리가 이런 장점을 봤을 때 단점도 있겠죠. 바로 2024년 2분기 매출이 1,340억을 달성을 했는데 엑스코프리 자체가 1,052억을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의존도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죠. 근데 이 의존도 자체가 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, 그 이유가 이익 면에서 우리가 좀 봤을 때 원가율 자체도 굉장히 낮고 판관비 자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도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현재 이 아시아 시장에서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, 2025년 이 NDA 성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에서 여기서 아시아 시장을 승인을 받게 될 경우 매출과 그리고
마진폭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확대를 될 전망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 현재 의존도가 굉장히 큰데 현재 이 SK바이오팜이 보시는 것처럼 이 블록버스터를 위한 차세대 파이프라인을 또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. 바로 이 RPT라는 방사선 이약품 치료에 있어서 좀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RPT 같은 경우 방사선 물질을 이용해서 이 암과 같은 질환을 표적 치료하는 데 사용을 하는데요. 이 방사선 자체가 위험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소량의 방사선 물질을 통해 표적 치료로 정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술 초기 단계에 있어서 좀 고성장으로 좀 굉장히 유망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빅파마 기업들 중에 이 상업화된 이 RPT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이 이 노바티스밖에 없습니다. 근데 이 노바티스밖에 없는데 최근에 우리가 굉장히 유명하죠. 비만 치료제 기업으로 일라엘 릴리나 그리고 코로나 백신으로도 유명했던 이제 아스트로제네카로 인해서 현재 M&A를 통해 이 RPT 파이프라인을 서서히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현재 이 RPT는 이제 시작이고 고성장을 나타내줄 이런 중요한 그래서 현재 SK바이오팜의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이 SK3501 같은 경우 현재 이 향후 계획에 있어서 내년에 좀 전인상과 함께 일상을 좀 준비할 예정에 있는데 그럼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. 이 바이오 기업이 아직 일상이고 전인상 단계며 이 모멘텀이 과연 커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.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볼 때 현재 갖고 있는 이 약의 파이프라인 자체가 얼마나 좀 널리 퍼져 있는지 그런 요소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하지만 현재 이 RPT 같은 경우 방사선 이약품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멘텀 자체는 더욱 급증할 전망에 있다. 우리가 이 기대치가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왜냐? 현재 빅파마 기업들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M&A나 이 라인성징 등 이런 요소를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현재 이런 임상 1상을 좀 계획을 준비 중에 있고 또 연내에 신사업 2개도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매출로서도 고성장과 그리고 이런 기대감을 신약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올 좀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년에도 좀 더 움직임을 추적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보시는 것처럼 이 SK바이오팜 제가 저번 가군 영상에서 이제 이 구간에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한 저항 라인 강하게 돌파하게 될 시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그로 인해서 주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현재 이 SK바이오팜이 좀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엑스코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 시장에 대한 이 기대감도 그리고 여기에서 따로 나오는 이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현재 이 SK바이오팜이 과거의 거래량만큼 좀 추가적으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좋은 수급과 함께 오늘 수급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이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수급에 있어서 현재 이 SK바이오팜에 대해서 이 시장 전망이 굉장히 좀 밝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. 현재 이 주봉으로 봤을 때 이 구간대가 저항 라인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일봉으로 봤을 때도 딱 이 선이 보인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. 현재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 더 안착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우리가 좀 추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현재 강한 상승에 있어서 이 5일선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5일선 지지를 받고 지속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하는지 만약에 이 5일선이 이탈하게 될 시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요소를 조심을 하고 21선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세를 나타낸 만큼 이 구간에 대한 우리가 이 지지 라인도 좀 함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현재 이 SK바이오팜에 대한 이 긍정적인 요소도 많고 다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전임상 단계에서 유효한 이런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이 3분기 실적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좋지 않게 될 경우 여기에 대한 이 기대치를 반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요소를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상 이 SK바이오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끊임없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